네, 반갑습니다. 6월 22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만 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투매 양상이 나타났죠. 자, 코스닥이 4% 내렸고요. 코스피는 조금 덜 내렸지만 2.7%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뭐 아시아 증시 다 살펴봐도 한국처럼 내리는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도대체 왜 이렇게 내리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봉이냐? 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수급은 오히려 조금 평범했죠. 네,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또 기관들은 마지막에 또 순매수 양상을 또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수급만 봐서는 이렇게까지 내릴 이유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형주들의 시가총액이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340조대로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개별주들이 또 전성시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개별주들이 전성시대라고 해서 개별주를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매수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거나 시총이 너무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사실 개별주 쪽으로 들어가기도 쉽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형주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자, 이런 모양새들이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오늘 종가가 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저점을 한 번도 못 잡았어요. 12시 넘어서면서 약간 저점 잡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만 다시 이탈하면서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까지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하락은 뭐 조금 이따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이 무식하게 던진 게 아닙니다.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오늘 수급에서는 개인들이 순매수인데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팔아먹는 것과 사들이는 것은 또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100억을 팔고요, 다른 잡주에서 개별주에서 200억을 샀다 그러면 순매수가 100억으로 잡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수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이라든지 등등을 많이 써서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은 대형주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또 그 대형주들이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처럼 뭐 완전 시총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전통적인 그 대형주라면 상관이 없는데 성장주들이었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봤었던 약간 지금 고평가된 종목군들 쪽으로 신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끄집어 내리는 형태로 갖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기 위한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다. 또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4%나 하락하는 모습인데, 자, 이 4%나 하락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얘기고요.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마찬가지로 지지라인 때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지지가 되는 구간들이 이미 지나치고 있죠. 자, 지금 월봉상에서 지지라인 때가 2460포인트예요. 코스피가 그렇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800포인트가 지지라인인데 그걸 다 이미 지나쳤어요. 이걸 지나쳤다는 것은 뭐냐면 언더슈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동안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됐었다면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것이 언더슈팅에 대한 논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팔아치우고 있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신용이 생각만큼 빨리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19조 원대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용이 떨어지는 그 속도보다 시장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겁을 주고 있으면 신용이 한꺼번에 막 팡팡 털려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반대 매매가 또 나올 것 같아요. 또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신용이 이제 18조 원대 또 17조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겠는데 17조 원대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개인들이 또 아직까지 는 버티겠다라는 어떤 형태의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담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들은 3,700억 상고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별주 쪽으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이 3,200억 순매도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순매수 들어와 주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8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둘 다 합쳐갖고 해봤자 4천억 밖에 안 됩니다. 외국인 기관 다 합쳐서 순매도 물량을 다 합쳐도 4천억 밖에 안 되는데, 주가는 너무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수급동에서 보시겠지만,
대형주가 양분화돼 가지고 매도가 나가거든요. 즉 매수 매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대형주 쪽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또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은 굉장히 평범한 상황인데 주가는 무지하게 반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물량들이 이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에게 많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개인들 물량이 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긴 하겠는데 긍정적이긴 긍정적인데 너무 아프다 이 얘기죠. 언제쯤 반등이 나오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픈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바닥이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은 의심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같은 상황 뭔가 움직임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좀 다르고 또 우리나라만 지금 떨어지는 모습들은 신용에 대한 물량 때문이다라고만 판단하게 된다면 또 공매도에 대한 부분 때문이다 판단하게 된다면 일시적인 부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가는 포인트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상승을 시작하게 됐을 때 연속 반등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매를 진행하셔도 되는 거고요. 또 연속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면 더없이 좋은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가는 시점은 단순하게 매수뿐만이 아니라 공매도에 환매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의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 뭐 어제 2400포인트였고 오늘은 2340이다.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아프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하락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의 변동성입니다. 지금까지 버텼는데 요거 잠깐의 변동성 못 버티면 안 되겠죠. 조금 더 버티세요. 잘 버티시고 기다리시면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반등에 편승해서 계좌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빠졌거든요. 셀트리온 혼자서 이제 뭐 플러스 나온 모습이 좀 있긴 하는데 셀트리온조차도 이제 워낙 많이 빠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반등 나온다고 해서 우리한테 희망을 줄 만한 부분은 아니죠. 현대차는 그래도 좀 잘 버티는 모습이긴 하니까 요거는 좀 그렇다 치고 나머지 것들 보시면 네이버 그 다음에 삼성 SDI, 카카오, LG화학,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LG에너지솔루션 등등등 너무 올랐다. 개인들이 많이 좋아한다 라고 생각했었던 종목들에게 하락세가 조금 더 가혹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크래프톤 하락하는 모습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페이 신저가가 계속 발생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지지선 이탈하면서 또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대형주 쪽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안 좋고요. 개인들이 많이 관여했었던 종목들일수록 더 많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요, 전체로 다 빠졌습니다. 그 중에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펄어비스 게임즈 역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죠. 저 첨보가 오늘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이 첨보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하락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뭐 다 빠졌기 때문에 뭐 어느 것 하나만 딱 집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다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이제 대형주 위주의 하락들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고 개인들이 많이 좋아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는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개별주들의 움직임들 살펴보시면 상한가는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시총이 작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고 원숭이 두창 관련한 부분에서의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사료 이건 지금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반등이 좀 진행된 모습이고요. 성보화학 그리고 뭐 진매트릭스 잘 보시면 시총이 작아요. 시총이 작은 데다가 주가의 매매 포인트가 아직 제대로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부담감을 조금 더 이제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종목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크게 뭐 시총이 큰 종목들이 하나도 없고 또 시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반등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또 움직임을 그쪽으로 많이들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가게 되고 대형주를 팔아먹으니까 시장은 밀릴 수밖에 없고요. 개인들의 매수는 플러스로 잡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하락률 상위 보시면은요, 한창이 지금 하한가고요. LP 위성도 엄청 빠졌어요. 그 다음에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체로 다 내리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낙폭 자체가 제법 크게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제 한 5% 이상 떨어진 종목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시면 종목들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이, 지금 이게 막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 뭐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올라가거나 이런 종목들 자체도요, 뭐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또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이동에 따른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을 무조건 갖다 버리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들을 주워먹는 그런 형태. 그래서 개별주들의 전성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은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또 상황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시장의 반등은 무조건 대형주가 주관하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 시점부터는 개별주를 철저히 외면하고 대형주로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기관 쪽 움직임 매매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일단은 순매수 상위권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는 셀트리온, 에코프로비엠, 뭐 펜오션, 근데 매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매도가 많은 편이죠. 레버리지 매도가 많이 들어갔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물량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 움직임들은 개인들이 팔아먹은 물량들도 훨씬 많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볼게요. 한국항공우주 순매수가 있었고요. 한국항공우주 오늘 좀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매수가 좀 잘 들어갔어요. 기아, 삼성중공업, 현대차 등등등 순매수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순매도로 마지막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50억 정도 순매도 나왔는데 매도 규모 많이 줄어드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둘이 합쳐갖고 1000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는 1000억이 좀 넘네요. 100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그 정도 나왔다는 것은 이제 기존의 삼성전자 하나만 뭐 몇천억씩 팔아먹던 모습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카카오뱅크. 근데 매도가 대체적으로 좀 우세한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순매수를 많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뭐 팔아먹는 종목들과 사선 종목들 간의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에 있는 모습도 좀 있겠습니다만 뭐 물타기라든지 이런 쪽 또는 개별주 쪽의 움직임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순매수로 잡혀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그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은 계속적으로 뭘 만들어내고 있냐면 저점권, 더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저평가 이런 것들 만들고 있고요. 바닥이 근접해 있다.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근데 지금 변수는 뭐냐면 해외 시장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금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신용잔고의 줄어듦 속도겠죠. 그래서 신용잔고가 지금 19조 5천억까지는 줄어들었는데 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18조, 17조 또는 그 이하까지도 떨어져야 되는 모습인데 그렇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시장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시장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 신용은 떨어져야 되겠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시장이 일단 지금은 급하게 이 신용잔고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신용잔고도 최근 1년여간, 최근 몇 년간 뭐 202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정도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1월에도 20조가 넘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았는데요. 지금 상황은 19조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또 더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신용이 줄어들고 있다. 개인들이 그만큼 떠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많이 건강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침대에서 병상을 털고 일어날 만한 포인트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은 똑같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개기세요. 가만히 유지하시고 그냥 흐름을 그냥 타고 가시는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같은 부분들은 올라갈 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지금 만약에 엊그저께 매수를 했다 그러면 2450에 매수가 됐겠지만 만약에 더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가면 2300 뭐 더 올라가는 시점에서 반등해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2450포인트보다는 더 싼 가격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닥을 잡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일단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를 바닥이라고 확신하시면 되는 거고 그때 매수가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대응하시는 것 꼭 권장해 드립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연속 반등을 통해서 흐름을 바꿔갈 수 있는지 그 여부까지도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또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미국의 지금 미국장 선물이 또 요동을 치고 있죠.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또 나오는 건 아닌가 생각되는 모습인데 뭐 여러모로 안팎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모두 힘 빠지실 거라 생각하는데 힘내시고요. 자,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고 나면 반등도 세게 나왔고요. 그때 조정에서 잃어버린 그런 수익금들 전부 다 보상하고 나서도 훨씬 더 많이 수익을 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살아남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 조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주식을 팔아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안 팔고 잘 버티게 된다면 내가 살아서 그 상승 흐름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해오셨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도 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